어제 독립기념일 연휴에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수가 1년 만에 약 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피서객이 상어에 물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경 강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뉴저지에서 모세 오경 특강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독립기념일 연휴에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킹세싱 지역에서 40세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성인 남성 5명이 숨지고 2세와 13세 어린이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하며 달아나는 용의자를 추격 끝에 체포했으며 현장에서는 50여 개의 탄피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폴트워스 코모 지역에서도 전날 밤 늦게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2일 새벽에는 캔자스주 위치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다쳤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인 어제 뉴욕시에서도 최소 9명이 총에 맞고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욕시경은 전했습니다. 브롱스의 트레몬트에서는 18세와 19세 피해자가 총에 맞았으며 이 중 18세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인우드에서도 30세 남성이 버밀리아 에비뉴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과 코니아일랜드, 체스터 스트리트 등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퀸즈의 자마이카 인근에서도 한 여성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지난 며칠간 우리는 전국에서 비극적이고 무분별한 총격 사건 물결을 견뎌내야 했다면서 오늘은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 1년이 되는 날로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수가 시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약 1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노숙자 서비스국이 어제 발표한 연례 노숙자 아울리치 인구 추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기준 뉴욕시에서 쉘터가 아닌 길거리나 전철역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 수는 4,0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월 3,439명 대비 603명, 17.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노숙자 서비스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는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에 동시에 대응해왔다며 남부 국경을 건너와 뉴욕시로 물려든 망명 신청자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들을 쉘터 등으로 배치하면서 동시에 노숙자 관리를 하기에는 버거웠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노숙자 서비스국은 망명 신청자 관리를 위해 쉘터 수를 대폭 늘리면서 많은 길거리 노숙자들이 쉘터로 보내졌고 그렇지 않았다면 노숙자 수 증가폭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시 감사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가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길거리 노숙자 2,308명을 쉘터로 이동시켰지만 하루 이상 쉘터에 머무른 이들은 9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뉴욕시가 넘쳐나는 망명 신청자를 관리하느라 노숙자 문제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최근 남북 국경을 통해 넘어온 불법 입국자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국토안보부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불법 입국자를 강제 추방하도록 한 정책 타이틀 42가 종료된 지난 5월 이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 수는 3,36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월 평균 7,100건의 절반 규모입니다.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피서객이 상어에 물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지난 월요일 처음으로 상어가 피서객을 무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어제까지 상어가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 4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로버트 모제스 해변에서는 10대 한 명이 왼쪽 다리에 3군데의 작은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0대 피해자가 상어에 물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기 상어에게 물린 상처로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3시간 후에는 키스맷 해변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상어가 15세 소년의 왼쪽 발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소년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에는 40대 남성 2명이 상어에 물렸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47세로 쿼크빌리지 비치에서 가슴 깊이 수심에서 수영하고 있었으며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49세로 해안에서 다소 떨어진 파이어 아일랜드 파인스에서 오른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여름을 맞아 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드론을 통한 해변 순찰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구약의 세계로 50쇼란 성경 강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뉴저지에서 성경 바람잡이로 뜁니다. 뉴저지주 프라미스 교회와 초대교회는 5일 유명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를 초청해 쉽고 재미있는 모세 오경 특강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강 일시는 오는 7일 오후 8시 프라미스 교회, 8일 오전 10시 뉴저지 초대교회 등입니다. 교회 관계자는 조 집사는 약 2시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오경의 심오한 뜻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은혜가 충만한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집사는 2021년부터 한국의 CGN-TV 유튜브 채널 50쇼에 출연해 유쾌한 성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총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하며 종교 콘텐츠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 집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성경 바람잡이로 세우셨으니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글, 트위터 등 SNS 기업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법원 테리 도티 판사는 백악관을 포함한 주요 정부 부처들이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날 법원 명령에 따르면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연방기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은 원칙적으로 SNS 기업 측과 소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범죄 행위, 유권자 압박 등의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번 결정은 공화당 소속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해,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등에 관한 SNS 콘텐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에 앞서 나온 예비 명령이지만 보수 성향이 뚜렷한 도티 판사가 사실상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여권을 발급받는데 수개월이 걸려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올해 접수한 여권 발급 신청이 역대 최대인 한 주에 50만 건에 달하면서 지난해 발급한 2,2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업무를 처리할 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 절차가 지연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운 시민들이 출국일 며칠 전까지 발을 동동 구르거나 최악의 경우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여권 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로 코로나19를 지목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 3월 23일 하원 청문회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여행 수요가 사라지자 여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다른 업무로 돌리고 외부 업체와 계약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여권을 갱신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안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이 증가한 것도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이유로 꼽힙니다. 여행 수요가 늘면서 1989년 미국인 100명 중 3명에 불과했던 여권 소지자는 2022년 100명당 4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국무부는 여권 담당 직원을 더 고용하고 여권 인터뷰 기회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에서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돼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지난 2일 저녁 백악관에서 경호국 직원이 순찰을 돌다 백색 가루를 발견해 신고했고 소방관이 출동해 성분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초동 검사 결과 가루의 정체는 코케인으로 확인돼 백악관에 반입된 경위 등에 대한 경호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동이 벌어질 당시 독립기념일 휴일을 보내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호국 대변인은 해당 물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워싱턴 DC 소방서가 이 물질은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트레드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트위터와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애플 앱스토어에 따르면 트레드는 오는 6일 공식 출시될 예정으로 현재 사전 앱 다운로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트레드는 지난 주말에는 유럽 지역에서 안드로이드용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깜짝 등장하며 출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레드는 메타가 지난 1월부터 트위터 대안으로 개발해온 소셜미디어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 짤막한 글을 올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블로킹 앱 기능을 갖췄습니다. 게시글에는 글자 수와 함께 좋아요, 답글, 공유 등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 디자인도 트위터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과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의 블루스카이 등이 트위터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레드는 메타의 기존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트위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용자들은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접속하고 스레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억 명으로 3억 6천만 명의 트위터를 크게 능가합니다. 메타와 트위터 등에서 근무했던 실리콘밸리의 한 제품 개발자는 스레드는 트위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관광 명소의 관광객들이 폭증하면서 유럽 곳곳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유럽 관광 명소에는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곳곳에서는 관광객 수를 줄이고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셀카 벌금을 물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하루 4만 5천 명까지 입장이 가능했지만 이제 3만 명만 받으며 방문객 수를 1만 명 넘게 제한했고 프랑스의 부에아 섬과 마르세유 칼랑크 국립공원도 하루 입장 가능
가능 인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0여 개 섬으로 구성된 바다 위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내년부터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해안마을 포르토피노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 인증샷을 남기려는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당국은 사진 촬영이 잦은 건물을 레드존으로 지정했으며 여기에서 셀카를 찍는 관광객은 최대 275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유럽 당국이 이렇게까지 나온 건 많은 관광객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 투어리즘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정체와 처치곤란한 쓰레기 문제부터 도심 집주인들이 집을 관광객용 숙박 공유 서비스로 활용하면서 현지인들의 주거비까지 폭등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관광산업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이 이런 특단의 조치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 시장 중 신차 판매가 올 초의 전망치를 웃도는 상반기 판매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아, 닛산, 혼다 등이 미국 시장 내 좋은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전기차 테슬라와 리비안이 2분기 세계 시장 호실적으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신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올 상반기 동안 전년보다 12 내지 14%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신차 판매는 총 1,390만 대로 10년 내 최저치를 면치 못했습니다. 제조사들이 보다 꾸준하게 신차를 대량으로 내놓으면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에도 구매자들이 활발하게 반응해 이전 전망치를 압도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차 가격은 인플레를 반영해 반년 동안 3%가 상승했으며 6월 기준 평가 가격이 46,000달러로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에 이어서 독일에서도 전기차를 이용해 물품 배송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의 전기차 배송은 유럽 국가 중 독일이 처음입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리비안 밴으로 배송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 500여 개 도시에서 3,000대 이상의 밴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장기적인 운송 네트워크 전기화 전략의 일환으로 앞으로 몇 주간 독일 뮌헨과 베를린, düsseldorf에 리비안 전기밴을 300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리비안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의 엔지니어인 스카린지가 지난 2009년 창업했습니다. 테슬라가 세단인 모델 3과 모델 S,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모델 X 등 주로 승용차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리비안은 상용차와 SUV를 초기 주요 모델로 내세운 점이 특징입니다. 리비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존과 포드 등 검증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리비안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9년 10만 대의 배송용 밴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 운행되는 밴은 도시 특징에 맞게 특별히 설계돼 미국에서 운행이 되는 밴보다 더 짧고 날렵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아마존은 유럽 내 차량 전기화에 1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4억 유로를 독일에 할당했습니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10만 대의 리비안 밴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세계 부호들의 자산 가치가 크게 늘었습니다.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 가치가 총 8,52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들 1인당 자산 가치 증가분의 평균치를 따지면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1,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경기가 반등했던 2020년 하반기 이후 최고의 반기를 보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열풍이 기술주 투자를 이끌면서 자율주행을 도입한 테슬라와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 테슬라 CEO는 6개월간 순자산이 966억 달러 늘었으며 부호 순위 9위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도
순자산이 589억 달러 늘어 머스크의 뒤를 이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집계에 포함된 한국인 부호 2명의 자산 가치도 늘었습니다. 세계 252부호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순자산 가치는 연초 대비 23억 달러 증가해 현재 88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의 순자산 가치는 연초 대비 5억 2,500만 달러 늘어난 58억 9천만 달러로 세계 42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순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부호는 인도 아다니 그룹을 이끄는 가우탐 아다니 회장으로 6개월간 순자산이 602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멕시코에서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뜨거운 햇빛과 척박한 기후 속에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포스터팜의 미니 콘도그가 제품이 상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7만 7천 파운드 가까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폭염 속에 하이킹을 하던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오는 8일부터 포에버 우표 가격이 현행 63센트에서 66센트로 인상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센서수구 데이터를 분석해 지난 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40세 미국인 가운데 25%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테슬라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와 정부의 세금 환급 정책으로 2분기 글로벌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 83% 급증했습니다. 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운데 연방정부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에 대해 주의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는 자세 비행 전기차 모델 A가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특별 가망 증명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